당장이라도 주택담보대출 받으셔야 될 분은 네. 신한은행으로 달려가세요. 신한은행에서 지금 고정금리 대출이 최저 이것저것 우대금리 적용하면 2%대 나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우대금리 아니에요. 애 셋 낳으면 뭐 나 이런 거 애셋이야.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니고. 여기 자기 월급 월급 애들 통장으로 데리고 신한은행 갈 뻔했어요. 아, 10,000원 받는 거 할래요? 1030원 받는 거 할래요? 만 30번 받는 거 하죠. 근데 정하는 입장에서는 올려야 되는 입장에 떡 떨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자, 최저임금 여기 회의에도 항상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드리겠습니다. 김현우의 돈 단속 시간이 됐고요.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있다가 잠깐 자리 비웠던 우리 최은경 기자 네, 다시 반갑습니다. 돌아오셨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주머니 네. 채워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갑니까? 오늘은 금리죠. 기준금리. 뭐 뻔했지만 뭐 이게 중요할까요? 아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건 맞아요. 아니, 자, 뭐예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야누스야. 아니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애들이 대기실에 있어갖고 정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급한데. 네. 봐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란스럽습니다. 정부로의 마음은 뭐냐면 네네네네네. 이 국가 전체를 보면 중요해. 근데 우리 동접에는 크게 안 중요해. 이거예요. 속내입니다. 네. 그 금리가 우리 3.5로 동결됐잖아요. 네, 동결됐습니다. 네. 1년 5개월 네. 동안 동결됐고 네. 이제 내릴 것 같다라는 깜빡이 켰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네. 이제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단어는 언급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는 이제 물가가 계속 요 정도 수준으로 잡혀간다면 2%대 수준으로 잡혀간다면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차선을 변경해야 되지 않냐. 음. 변경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는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달에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냐는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네. 그걸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못 낮추는 거 이번에도 낮추지 않을까 살짝의 기대는 있었는데 못 낮추는 거는 달러 환율 너무 높고 미국 예. 기준금리 그대로고 그렇죠. 5.5%고 또 부동산 대출도 그렇죠. 너무 많고. 부동산 뭐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낮추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네. 아무래도 미국 먼저 낮춰야지 우리나라도 낮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선제적으로 하지만 안 낮춘대요. 선제적으로 낮추기는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제가 이제 보기에는 네. 정부가 네. 대출 규제에 대한 확고한 어떤 스탠스만 취해주면 예. 한국은행은 좀 내리고 싶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지금 네. 한국은행도 사실은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네. 정부하고 엇박자 나는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부담이 클 거예요. 음. 정부는 지금 은행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네. 야 가계부채 문제 좀 관리 좀 해. 음. 니네 대출금리 왜 내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자체를 낮춰버리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금리 낮추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한은에서 이렇게 낮춰버리면 이것도 또 시장에서 이상하게 먹혀 들어가니까 네. 요것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언제 낮출 것이냐?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요한데 네. 중요한 게 어제 발표가 됐죠. 예. CPI가 발표됐는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1월에 있을 대선이잖아요. 예. CPI는 저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예예예. 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좀 하세요. 친절하게. 아니 제가 지금 대기실에서 네. 이게 조만한 아이들이 세 명이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걸 봤어요. 네. 아빠가 언제 끝나냐고. 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초조해요. 빨리 네. 끝내야 아, 된다는 생각에. 소장님도 좋죠. 오매불망 아빠만 기다리는 그 아. 천사 같은 아이들. 난 어쩜 그렇게 가정적이 됐을까? 아빠랑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계획 있어? 없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던데요. 여기 아니면 집입니다. 아하. 어딘가 좋은데 놀러 갈 건 줄 알고 있던데. 어디는 다 돈인데. 애들 이거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얘들아 집에서 중입니다. 재밌게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네.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건 뭐냐면 음.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지는 못할 것 같다. 당분간에는 네.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가 계속 물가 상승이 계속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세금 감면 정책 계속 펼쳐왔었던 사람이고 네. 각종 규제 완화하고 미국, 아메리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중국은 관세 장벽 높여 하여튼 규제해 이런 식이니까 미국 내에서 규제가 풀리고 돈이 풀리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이제 내수이나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결국은 이제 들어오는 물가 수입 물가가 비싸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 그럼 물가가 그렇게 자극이 되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진 못하겠네라는
판단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서 발생하는 현상이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일단 표정 보니까 야, 이거 봐봐. 눈으로 욕하는 것 왜요? 같아요. 왜? 봐봐, 줄줄줄줄 얘기한다고 이 이상민이 이 얘기가 귀에서 뇌까지 다 도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트럼프만 알아들었어요. 네. 아, 자 그러면 네네네. 이렇게 합시다. 네. 지금 금리 유지했잖아요. 예. 우리가 쓰게 되는 금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주택담보대출, 네. 혹은 뭐 어디 카드대출, 뭐 혹은 뭐 내가 이제 저금했을 때 그 이자 네. 이런 거의 영향은 어떻게 갑니까? 아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지금 얘기해. 원래 지금 하라고. 지금 이론- 이상민 보고 얘기하라고. 이론대로라면 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기준 네. 금리를 낮추면 네.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의 금리도 따라와라 이거예요. 예. 우리가 네. 기준 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건 음. 일종의 그런 겁니다. 말이 100마리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앞에 선두말 한 10마리의 고삐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그럼 한 90마리도 이쪽으로 따라오겠지. 달리는데 어떻게 당겨요? 아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아 좋은 질문인데. 달리는 말의 고피를 어떻게 사람은 땡기는? 어떻게 뛰? 사람이 맨 앞에서 말 타고 가면서 말을 같이 뛰고 있는 네, 건가요? 뛰면서 10마리의 네, 고삐를 네. 쥐고 땡긴다요. 왜요? 정말 아 질문하지 상상력- 말라뇨. 아니 그런 질문 모르면 아니 귀여울 수 있죠. 귀엽죠. 아 나 거의 네. 이렇게 들어온 질문은 처음 봤어요. 네. N이죠 N. 네. MBTI N 아니에요? N이요? 네. 저는 사우스. S예요? 죄송합니다. 아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예. 기준금리가 기준금리를- 시중금리들의 큰 방향을 결정해 주죠. 그렇죠. 이쪽으로 끌고 네. 오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나 음.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그런데 그래서 네. 기준금리를 높이고 낮추고 하게 되면 자 기준금리 낮추면 당연히 대출금리 따라서 내려올 거고 네. 예금금리 당연히 따라서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네. 사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그것 외에도 다른 변수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이 시계를 길게 놓고 보면 한 1년 정도로 봤을 때는 그 방향으로 가기는 가죠. 아. 가기는 가는데 당장의 금리를 낮추는 건 그럼 언제냐? 네. 미국이 FOMC가 이번 달 말에 열리거든요. 말일에. FOMC가 또 뭐? FOMC가 자, 뭐예요? 우리나라 그냥 금통위 같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금통위가 뭔데? 한국은행에서 하는 회의. 네, 금리 정하는 정말, 네. 예. 금리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조절하려면. 그렇죠. 네, 네, 네. 그 조절한 회의가 있어요. 기준금리라는 거는 혹시 음. 들어보셨죠? 네. 자 이번에 집 살 때 네, 대출 네. 받았잖아요. 그쵸, 그 예. 얘기 예. 그만해. 아, 결국 나 안 하려고 네 집 얘기 안 하려고 어떻게든 아, 갔는데 너가 그만해요, 이렇게 모르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집 살 때 대출 몇 프로로 받았어요? 아 어쨌든 뭐 받았죠. 네, 네. 받았는데. 뭐 한 4% 받았다 칩시다. 네, 받았는데요. 네, 예. 4%가 어떻게 4%로 정해졌을까? 어쨌든 그 이렇게 정해지고 정해져서 됐는데 네. 결국 첫 번째로 정해지는 게 이 미국에서 정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 이제 우리의 네. 기준 금리가 있고 그 기준 금리 따라서 대출 금리 뭐 무슨 뭐 어쨌든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의 영향을 미국의 받죠. 영향 무조건 받죠, 영향을 그렇죠. 네, 받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네. 회의들을 통해서. 근데 전 진짜 네. 아 이게 좀 질문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미국의 영향을 이렇게 좋은 받는지. 질문.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미국 패권에 이렇게 항상 주도적으로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뭔가 왜 미국의 어떤 좀 반미는 아닌데 좀 네네. 예. 그렇게 막 어떤 막 정치적인 뭐 이런 게 이런 거 네네. 생각하는 중국도 있고 네. 다른 패권들도 있는데 당연히 그럴 왜 수밖에 자주적으로 없는 게 이렇게 못하는지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혼자 네 주체적으로 이렇게 혼자 돌아가지 못하는지 우리나라 내수로 모든 게 먹고 살고가 다 가능하면 자급자족이 가능하면 신경 쓸 거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수출이 안 되면 중국의 수출이 안 되면 혹은 근데 금리 얘기만 하면 항상 미국이 되는. 나오니까 아, 예. 아, 달러가 기축. 유럽도 안 나오고 네. 예. 유럽도 미국의 금리를 이렇게 목 빠지게 항상 보고 아, 그게 좋은 궁금하더라고요. 시간이에요. 이건 네. 좋은 대화. 네, 좋은 아. 달러가 기축 통화니까 자, 항상 예를 미국 들어서 중심의 사고 이거는 우리 저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미국의 금리가 10%야. 네. 우리가 1%예요. 네. 돈이 내가 100억쯤 있어. 네. 미국에다 은행에 맡기면 1년에 10%씩 생겨. 네. 10억씩 생겨. 네. 우리나라에 맡기면 1년에 뭐 1억씩 이렇게 생겨요. 네. 어디다 또 맡기겠어요? 바로 그냥 미국에 맡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우리 이제 돈이 자유롭게 오가는 나라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습니다. 약간 높아요. 네, 2% 포인트 정도 높은 상황이라서
요 상황이 계속되면은 사실 돈이 뭐 빠져나간다 어쩐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큰 나라고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여기에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도 그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상태가 안 좋잖아요. 네.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침체되고 있고 막 건설사 넘어가고 있고 금리가 높아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아 그럼 자 우리 좀 먹고 살자고 금리를 낮춰버려. 음. 그러면 이제 물가도 다시 뛰게 될 거고 미국과의 격차도 훨씬 더 벌어지게 될 거고. 금리 낮추면 왜 물가 뛰는지 얘기해. 그러니까 금리는 쉽게 얘기해서 돈의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네. 우리가 만 원이지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 원을 어딘가 빌려오려면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 가가지고는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네. 근데 은행들도 어디선가 돈을 갖고 오려면 사람들한테 예금으로 빌릴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 빌릴 수도 있고 그렇게 가져온 돈을 어딘가 맡겨놓는데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에 갖다 맡겨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비용이 싸냐 비싸냐 네. 이게 금리라고 보면 돼요. 네. 금리가 비싸면은 돈이 비싸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말라. 막 대출 이자 비싸요. 네. 그럴 때는 뭐 투자하기도 뭐 하고 빚내 가지고 뭐 집을 사기도 뭐 하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낮으면 요참에 싼 값에 대출 받아 가지고 뭐 집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코인에 투자를 하기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금리가 코인은 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왜요? 코인 좀 아픈 상처가 세지 있어요. 마. 세지 마. 들어봐. 집중을 잘하셔. 아, 네네. 순간 그래서 아팠습니다. 예. 금리가 코로나 네. 때 네.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다 내렸잖아요. 제로 금리. 네. 네. 그래서 돈을 그냥 공짜로 푸는 거예요. 어딜 가나 대출 받아봐야 뭐 1%대 하니까 너도 네. 나도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네. 남는 돈으로 뭐 집을 샀는데 집값도 막 오르니까 기분도 좋죠. 어. 6억 주고 써. 샀는데 응, 막 막 써. 써. 그때가 있었죠. 네. 예. 막 써. 근데 돈을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게 매달 100만 원씩 무조건 매월 1일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처음은 기분 좋지만 모두 다 부자가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흔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나만 부자가 돼야 되는. 예. 네. 아, 욕심쟁이. 아니 진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평준화가 그런 거예요. 되면 네. 의미가 없다는 그래서 거죠. 코로나 때 예.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다 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된 거고 아. 그렇게 되니 경기가 위축되죠. 네.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고 그렇죠. 빚내 가지고 저기다 아파트를 지을 거야라고 가지고 지었는데 사람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집도 안 사. 네. 이 사람들은 빚내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게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도 안 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얼어붙고 건설사들도 은행에다 돈을 못 갚고 그럼 은행이 도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한 방에 다 얘기한 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때? 어떠냐? 미국은 얼어붙었네. 금리를 5%로 올려놨는데 네. 그럼 경기가 위축돼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고 있어요. 아. 고용률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누구든 그냥 일 하고 싶으면 가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상황. 오. 예, 경기가 안 식어요. 네. 그러니 쉽게 이 정도 금리를 계속 유지해도 물가도 안 식네. 사람들 음.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어디든 취업도 쉽고 돈도 잘 벌고. 지금 이상민 미국 가면 바로 취업할 수 아, 있어요. 이 적과꾸로 흐르는 그 네, 가나안 땅이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를 쉽사리 못 낮췄는데 아. 이제 슬슬 CPI가 오늘 아침에 어제 밤에 CPI 발표가 소비자 물가지 있어요. 네네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예상은 3.1%. 네. 근데 3%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망했던 것보다 약간이라도 낮으니까 네. 이제 물가가 잡혀가고 있구나. 3%가 뭘 의미하는지는 혹시 알까요, 우리 이상민? 잘 모릅니다. 자, 네. 봐봐. 괜히 그렇게 넘어가지 3%. 마시라니. 물- 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기준입니까, 걸. 어떤? 자, 소비자 아니요. 물가라는 게 소비자 여러 가 이제 마트에서 파는 것들 뭐 이것저것 집값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다 평균 낼 거 아니에요. 예. 작년 같은 시기보다 지금 딱 재니까 네. 3%가 올랐다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100원 주고 산 게 103원이야. 네. 어때? 3%. 왜 여기서 거기 이상한 조그만 채널을 홍보하세요? 무슨? 하여튼 그런 게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 있어요. 내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작년 이맘때보다 얼마를 더 내야 되는가. 요거 아. 체크하는 게. 작년에 대파 한 단이 1,000원이었어요. 대파로 또 갑니까? 올해 살려고 신호중 했더니 기자. 1,030원이야. 875 년. 3% 올랐어. 네. 아. 그건 됐죠? 네네네. 3% 올랐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아하. 네, 그 정도면 근데 꽤 많이 내려온 거예요. 한때 막 작년 이럴 때는 막 10%까지 네, 올랐어요. 9.1% 아까 네.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그러네요. 9.1까지 치솟았다가 음. 이제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전망. 차트가 미쳤었네요. 네, 미쳤었죠. 그래서 네.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6월에는 네.
저 6월달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전년 대비 3% 올랐더라. 근데 여기서 지금 시장이 그래 물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라고 본 게 네. 3.1%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예. 근데 기대보다 실적이 더 좋은 거죠. 아하. 더 떨어졌으니까 야 이러면 이제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다. 미국도. 그래서 이제 7월 이제 요번에 8월 이제 지금이 며칠이죠? 7월이죠. 7월 말에 한번 열리고 8월에 이제 그 FOMC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잠깐만요, 최 아, 기자님. 9월에 열리네. 너무 그 지루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상민이 공부 방송이냐고 댓글 남기는 분들 아, 있는데 여기 뭐 대교 방송입니까? 근데 진짜 좋은 질문. 우리가 네, 사실은 네. 이걸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거의 아, 없잖아요. 네. 제가 너무 몰라서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네. 고마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네. 조금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네, 야, 네. 경제 얘기 나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잘 제가 많이 시간을 반성하고 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네. 보면 내가 그때 왜 돈이 갑자기 없어졌고 혹은 아. 내가 그때 집을 못 사서 이 모양이냐 이런 고민들을 막 하잖아요. 나중에 네. 한 5년 뒤에 후회하고 10년 뒤에 최 후회하잖아요. 기자님 표정 좀 네. 카메라 잡아서 너무 지루해하고 계시니까. 지루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마 까불해하고 계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일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이제 내가 돈을 인생의 경험을 벌고 통해서. 돈을 벌고 빚을 갚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정말 금리가 내 삶에 미친 영향이 자연스럽게 와닿아.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아, 없이 피로로 와닿습니까? 네, 그냥 바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미리 좀 알면 얼마나 아, 좋냐는 지식적으로. 거예요. 네. 아, 너무 미리 좋습니다. 알아두면 이제 내가 이게 닥치면서 그렇지. 이게 왜 이렇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이제 말에 이번 달 말에 FOMC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매달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네. 매달 열리는 거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 4, 8, 10월은 쉬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하잖아요. 매달 하기는 하는데 네. 통화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3, 6, 9, 12월은 쉬어요. 아, 회의를 쉬어요? 그 회의는 안 해요. 369 하는 거 알죠? 네, 3, 6, 9 그래서- 어디 가서 369 할 때 3은 박수 안 치자. 1, 2. 박수를 안 쳐요? 박수 치지. 박수를 안 치네. 박수 안 치죠. 박수 아.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달 열리긴 하지만 네. 통화 369. 회의 안 한 정책을 날이에요. 결정하는 건 3, 6, 9, 12는 빼고 해요. 아. 1, 2, 아. 7, 8 그런 거 네. 보면 지금 7월이잖아요. 예. 다음 달에 이 금리 결정 회의를 하긴 하는데 네. 미국은 이번 7월 말에 하고 8월에 안 해요. 아. 그러니까 7월 말에 하는데 요때 미국 내리지 369는 좀 독특하네요. 미국은 네네. 2, 4, 8, 10이에요. 아. 2, 4, 8, 10 쉬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 말에는 내리진 않을 거예요, 미국이. 당장에는. 그러면 네. 이제 시그널만 줄 거라는 거죠. 네. 대선이 11월이니까 그 네. 전에 한 번은 내릴 거예요. 네. 그래야지 대선 이후에 올릴지 말지의 예. 선택지가 조금 남아 있으니 한 번은 낮출 텐데 지금은 너무 이르고 네. 8월은 안 하고 그럼 9월에 낮추겠죠. 그럼 미국이 9월에 낮추면 우리는 8월에 금통위 통화결정회의가 열리더라도 못 낮추죠. 네. 그럼 9월에 미국이 결정을 하면 결국 우리는 언제? 10월에. 아.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춰질 거는 10월로 예상이 된다. 제가 이 뉴스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선거 개입이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거 미국은 그렇게도 하긴 네. 해요. 그래서 그 대선 이후에 하겠다라는 아, 예, 예, 얘기도 예. 있고, 아.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알아서 판단해서 하겠다는 그렇죠. 또, 예. 다들 그렇게는 얘기는 네, 하죠. 네, 네. 얘기는 하는데 네. 실제로는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도 이 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미리 한번 낮춰 놓으면 안 낮춰도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는데 낮추지 말아라라고 하면 네. 그렇게 압력을 주면 이미 낮춰놨으니까 안 낮춰도 될 만한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안 낮춰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금리가 높은 게 부담이 되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아. 9월에 한번 낮추고 상황 봐서 11월에 한번 낮출 수 있고 그러나 어쩌나 저쩌나 미국은 이제 9월에 한번 결정하게 될 거고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금리가 낮아지는 건 한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10월. 정도. 깜빡이는 켰지만 당장 8월에는 뭐 힘들 것 못하다. 같다? 어렵다. 금리. 네. 8월에 나는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한다고 오? 봅니다. 네. 네. 우리나라 금리 낮춘다. 네. 낮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그렇게 괜찮을까요? 아니 왜? 그 정도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네, 네. 9월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네. 미국이 낮출 걸 확신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확신한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그렇다면 8월에 내리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긴 하죠. 네. 실제로 그렇게 낮춘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기준금리 낮은 다른 이제 이머징 국가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정부가 음. 왜냐면 이제 금리를 낮추면 집값이 제일 그쵸. 또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값을 이렇게 막 뜨지 않게 할 만한 그 대출 규제에 관한 확실한 몇 가지 정도만 좀 보여주고 규제를 확실하게 내놓으면 지금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게 가계부채 관리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대출 금리 분명히 내려갈 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건 시장금리를 이렇게 끌고 가려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금리를 반드시 낮춰야 이게 끌려오는 건 아니에요. 네. 낮춰도 안 끌려올 수도 있고 낮추기 전에 낮출 거야라는 신호만 줘도 먼저 시장금리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발언이 나온 거에서 이 시장금리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대출금리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실제 대출금리를 보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살짝 올라간 게 왜냐면 지난달에 떨어뜨렸거든요. 은행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뜨렸어요. 앞으로 시장금리도 낮아질 것 같아서 네. 대출금리도 낮아지긴 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은행들한테 주문한 게 변동금리 대출. 요까지 이것도 가지 말죠. 네. 우리. 네. 네.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또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실제 내 주머니, 네. 내 지갑에 중요한 거는 시간당 임금 시간당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요건 좀 정리 한번 하고. 자, 대출금리가 앞으로 그럼 네네. 내려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나는 네. 변동금리 대출 받아야 될 거냐 고정금리 대출 네. 받아야 될 거냐 지금 만약에 당장이라도 주택담보대출 받으셔야 될 분은 네. 신한은행으로 달려가세요. 네. 신한은행. 네. 또 정확하게 또. 광고 좀 따오시죠. 신한은행 BPL은 아닙니다. 이건 뭐 네. 뉴스 기사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 예, 신한은행에서 지금 고정금리 대출이 최저 이것저것 우대금리 적용하면 2%대 나옵니다. 근데 진짜요? 네, 그 네. 우대금리가 뭐 말도 안 되는 우대금리 아니에요. 애 셋 낳으면 뭐 나 해주고 이런 거 애 셋이야.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니고 아니고 자기 피아를 갑자기. 그런 거 아니고 뭐 그냥 주거래 은행 저기 자기 월급 월급 애들 통장으로 데리고 신한은행 갈 뻔했어요. 진짜 점심 셋이라고. 먹고 신한은행입니다. 네. 네. 월급 통장으로 쓰거나 카드 네. 이체하고 뭐 이런 것들 몇 개 부수거래 요건 맞추게 되면은 네. 신용 등급 이상 없고 그러면 2%대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나 대출 받으러 근데 가야 돼. 고정금리가 2%대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원가가 되는 그 코픽스 금리가 3.5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보다 지금 싸게 막 손해 보면서 팔고 있는 네. 이 상품이에요. 그럼 3.5짜리 변동금리 상품이 더 떨어지려면 한 1년, 2년은 더 걸릴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요렇게 바짝 팔아놓은 건 뭐냐면 고정금리 대출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한은 이렇게 했는데 빨리 가시라. 네, 봤더니 고정금리 대출 이미 팔 만큼 팔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0.05% 포인트 인상을 한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네.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오늘 받을까 월요일 받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네. 오늘 받아. 가가지고 아. 대출 신청해놓고 심사 딱 받으면 그때를 이제 가상금리 애들이랑 같이 주시니까. 가겠습니다. 네. 진짜 셋이라고. 행선지 정해줬습니다. 네, 의심할 바가 자, 없지 않냐고. 그런데 네. 이제 하반기에는 그런 다 나 닮았다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내 애들이라고. 진짜. 네. 진짜. 신한은행 가서 나는 피는 못 쏘기 똑같이. 어쨌든 네. 하반기에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경쟁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내준 숙제를 다 해결했거든요. 고정금리 채웠어요. 만큼 채워. 채워라고 아. 했는데 이미 됐어. 보니까 다 채워놨어.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금리 낮아질 거예요. 변동금리 받을래요? 고정금리 받을래요? 저요 이미 봤던. 만약에 네. 안 받았다.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겁니다. 네. 라고 한다면 고정으로 갈래요? 금리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지금과 같은 변동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네. 변동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럴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네. 그럴 때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은 다른 곳보다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네.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쯤 가가지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좋습니다. 일단 고정금리, 뭐 변동금리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네. 은행별로 차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지금 당장 신한은행은 달려가시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춘다. 네.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될 텐데 그 눈치, 압력,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자, 하여튼 금리는 이렇게 지금 하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생활을 좌우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가요? 결정이 됐습니다. 네. 최저임금 가도 돼요? 네, 가야죠. 아니 우리 또 소장님 준비해 놓은. 아니요. 아니. 예, 저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야, 집값 지금 급등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네, 집값은 야. 급등하고 수도권 있습니다. 서울 지금 집값 계속 급등하고 네, 있습니다. 집값 네. 올라가니까 빨리 신한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이러면 비싸다 안 이거죠. 되는데. 애세 때리고 정부에서 은행 전화 가라. 옵니다. 자,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됐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네. 네, 최저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시간이란 1030원 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70원, 1.7% 올라서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된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10,000원 시대가 됐으니까 뭐 또 잘 올렸나 많이 올렸나 싶지만 인상률 자체로 보면 1.7%예요. 그래서 지난 2021년에 그때 1.5% 올렸는데 네. 그때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인상률 자체는 낮습니다. 예.
야, 2018년이 그때 엄청 많이 한번 올랐고 그죠? 예, 그때 네. 한 16%가 올랐고 그 이후로는 뭐 2%대, 떨어져서. 5%대 뭐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1.7% 올린 1030원이 됐습니다. 야, 근데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 이거 올라갖고 이게 되겠냐는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또 그 사용자 입장에서 혹은 뭐 이렇게 그들을 고용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네요. 당연히요. 네. 이거는 근데 늘 최저임금은 매년 이렇게 결정할 때마다 노동계도 마음에 안 들고 경영계도 마음에 안 들고 한 예. 번도 그 어느 쪽도 마음에 드는 결정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네. 결정 나기 바로 직전에 노동계 분들 나가시잖아요. 네. 예, 예. 이번에도 나갔죠? 그래도 이번에 이번에 빨리 빨리 됐어요. 됐어요. 예. 나는 진짜 이럴 때마다 소름 끼쳐. 이번엔 빨리 됐어요. 아니 이게 네. 진짜 이례적으로 빨리 된 네. 거라고 네. 느껴지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1030원으로 결정이 됐고 만 원을 넘은 게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있나요 의미가? 만 원을 이 넘었다는 게? 30원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응? 20원과 30원, 40원, 50원. 50원, 60원, 70원, 100원. 아. 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1,100원이면 100원 하지. 네, 그렇죠. 만 원이면 또 만 만 원이고. 원이고 딱 떨어지게 하는 게 또 맞지 않나? 아. 그것도 네. 맞을 게 또 뭔가 하면 예. 아 만들면 기분 좋잖아요 또. 맞으면 기분 좋. 네네네. 완전 너가 만 원 아니 일하는데 네네네. 10,000원 받는 거 할래요? 1030원 받는 거 할래요? 만 원 받는 거 하죠. 아, 만 30원 받는 거 하죠. 근데 정하는 입장에서는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떡 떨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자,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정하는 입장에서 아니 저 올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1030원 할까 1,100원 할까? 그러면 전 만 50원 정하죠. 예, 아, 애초에. 올려준 아니, 그러니까 입장에서 상민이 혼자만 임금 주면 딱 떨어지게 하면 좋은데 이게 작게 보면 30원 차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임금 몇 아니요. 1시간 단위잖아요. 아니요. 정할 때는 딱 떨어지게 정하는 게 떨어지게. 맞다. 딱 떨어지잖아. 아니, 만 30원은 무슨 의미냐? 만 32원 아니고 만 30원으로 맞췄잖아.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 거기 최저임금 여기 회의에도 항상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30원이 이상했어 그냥. 아니네. 30원이. 아, 그래도 저 같은 사람 있을까요?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만 30원이 됐는데 네. 요번엔 굉장히 빨리 끝난 거고 요번엔 누구 목소리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된 겁니까?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나요? 이게 처음에는 격차가 꽤 컸어요. 노동계랑 경영계의 안이 최대 한 900원 가까이 차이가 났거든요. 900원?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네. 한 12,000원대로 가야 된다. 네. 처음에 이렇게 네. 주장했고 12,600원? 경영계에서는 한 9,860원, 그러니까 동결. 거의 동결 아 그럼 2천 얼마 차이가 났네. 네, 했는데 네. 아, 2,000 얼마인가요? 네.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예, 네. 그 차이가 났는데 서로 요구한 거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좁혀지다가 네. 900원대가 좁혀지다가 너무 이게 격차가 크니까 음. 그 공익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공익위원들한테 그 레인지를 정해달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정해진 레인지가 그러니까 이제 만 원에서 노동계 계시고 사용자 쪽 계시고 그다음에 공익계 공익위원들 계시고 예,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심의 촉진 구간이라고 해서 이 정도 범위에서 합의 보자라고 정해진 구간이 만 원에서 만 290원인가요? 네, 1290원이었어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노동계, 경영계가 하나씩 안을 냈는데 네. 또 뭐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거는 이제 경영계 아니긴 한데 큰 차이는 없었어요, 사실. 뭐 노동계에서는 1120원, 경영계는 1030원 이렇게 네.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 그쪽이 이제 뭐 30원 던지시면 우리가 또 50원 이렇게 던지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몇 번 있다가 예, 돈도 예, 아니고. 네. 그러다 결국 이제 1030원으로 네. 결정이 됐는데 음. 요거 어떻게 뭐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노동계 쪽에서 이거는 뭐 안 된다 그래서 뭐 총파업 가겠다 뭐 이런 걸 결정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가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결정이 네, 합의가 된 거예요. 예, 요구를 안 한 것 같고요. 네, 네. 뭐 이번에도 뭐 하나 또 이제 뭐 논란이 됐던 게 뭐 차등 적용할 아, 것이냐. 업종별 차등 예, 적용. 그래서 뭐 경영계에서는 좀 차등 적용 업종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지 뭐 몇 가지 그런 네, 소상공 택시 업종에 운송업. 대해서는 네. 그것도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일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늘 이제 최저임금 이렇게 정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맞고 틀리고를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몇십 원이 올랐다, 1.7%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경영계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부담이 되는 거고 그거 찔끔 오른 거 가지고는 물가 상승엔 택도 없으니까 받으시는 분들 특히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민감하고 그런데 예. 늘 이렇게 나올 때마다 노동계 측, 경영계 측 이만큼 갭 벌어진 거 공익위원들이 요만큼 밴드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던지고 오케이 여기서 이게 아무런 뭐 예를 들자면 물가를 반영한다거나 우리나라 뭐 지금 다른 상황을 반영한다거나 뭐 무역 수지를 반영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네. 늘 많이 줘
안돼 많이 안 줄 거야. 이걸로만 싸움이 되니까 매년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네. 이게 제일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게 그 공약으로 쓰이잖아요. 아. 최저임금 아. 얼마로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과거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으니까 이건 까도 누구를 까는 게 아니니 말씀을 네. 드리는데 아니 최저임금을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넌센스라고 보고 차라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뭐 물가를 반영한다거나 경제 성장을 반영한다거나 인구 구조나 노동계 어떤 뭐 산업 현황을 반영한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불만스럽고 이거 할 때마다 좀 짜증나는 뉴스예요, 솔직히. 최저임금 얼마부터 혹시 알바해 보셨어요? 우리 최인경 기자는 알바 같은 거 좀 해보셨죠? 네,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전안 지금. 나요? 네. 최저임금이란 게 우리 있을 있었죠. 때 그러니까 있나? 최저임금이었나 하여튼 시간당 얼마씩 받는 게 있었잖아요. 대충 한 2,000원, 3,000원. 아, 저도 3천 얼마 때가 아 그래요? 예, 예. 제 700원부터 제가 했었었는데. 진짜요? 와. 네, 그때 700원. 짜장면은 뭐 200원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때 700원 받은 한 시간당 한 700원 정도 받았거든요. 아. 카페 같은 데서 당구장 뭐 이런데. 아, 그 하루 종일 일하면 탕수육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돈 되지 않았나요? 그랬던 느낌이었는데. 됐죠. 네, 그죠? 네. 저도 아마 2,500원인지 3,000원인지 모르겠는데 한 8시간, 9시간 일을 하면 네. 탕수육 그 하루 번 돈으로 탕수육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탕수육이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가격이. 또 나 욕먹을 타이밍인가? 네, 아니요, 바로 탕수육 타이밍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잘 생각해보면 네, 탕수육은 맞습니다. 옛날엔 되게 고급 요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선배 이 톤들 탕수육 봐라. 좀 사주세요. 탕수육? 예. 그래서 하여튼 그 탕수육이 옛날에 진짜 고급 요리라 네. 그때도 15,000원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네. 2만 원, 15,000원 하다가 지금은 느낌이 지금도 뭐 15,000원, 2만 원 혹은 뭐 25,000원, 3만 원 이 정도 하잖아요. 네. 그 느낌이죠. 지금 탕수육의 느낌과 옛날 탕수육은 정말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좀 네, 차차님이 양이 줄었다고요. 야, 맞습니다. 옛날보다 네. 그렇긴 했죠.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최저임금 여러분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정하는 게 댓글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네. 제가 궁금해요. 이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네? 추첨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드리나요? 우리 이상민 씨의 반가운 인사, 성대모사 같은 것들 네. 그분께 맞춤형으로 드릴 수 있죠. 마라탕수육으로 네, 고맙습니다. 뭘 그분이 누군가 일단 네, 우리 뭐가 준비된 게 없는데 자꾸. 당첨되신 네네. 분들 네네. 아유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수육 수육 가만히 두세요. 아이 김성. 잠깐만 네. 난장원스 시킨 놈 누구야? 안자완스는 진짜 고급이지. 네. 넌저원스 먹고 싶다. 아하. 안자완스 뭐로 할까요? 유린기 가만히 두세요. 아하. 유린기는 좀 비싸요. 군만두 서비스야. 네. 알겠습니다. 군만두는 진짜 요즘에 단무지 셀프. 서비스로 안 고맙습니다. 줘요? 안 주죠, 그죠? 아 네. 그거 방문 포장하면 주는 데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배달 수수료 너무 올라갔잖아요. 뭐 배민 다뤘다고 하셨으니까 왜요? 짜쳐요 너무. 동네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역 방송으로 따로 내보내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지금 배민이나 모든 이 배달 플랫폼 자체가 네. 중개 수수료, 배달 중개 수수료, 올렸습니다. 아니면 주문 중개 수수료를 받잖아요. 예. 자기네 플랫폼을 이용해서 니네 주문 들어왔으니까 이건 우리의 덕이 커. 근데 솔직히 그 중국집 전화번호 알면은 내가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시켜 먹죠.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집이든 치킨집이든 네. 안면 한번 터 보시고 네. 그다음에 전화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아, 이게 맞아. 진짜 하면 네. 군만두라도 하나 더 주고 아. 치킨 시키면 치즈볼이라도 두세 개 챙겨주세요. 아니, 아. 김수상이 이 이슈에 진짜 빠져 있는 어, 배달 배달 수수료. 얘기 왜냐하면 엄청 원래 처음에 김수상이 오늘 주신 아이템 중에 배달 수수료 인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럼 우리가 뺐어요. 아, 왜 이렇게 배달 얘기를 많이 이러지 말고 하냐고. 딴 얘기 해달라고. 근데 저도 사실 결국은 그걸 하고 기다렸거든요. 갑니다. 아, 네. 그래요. 하시고 갑니다. 아 저는 이제 망할 것 같아서 그래요. 뭐가요? 이러다 다 공멸할 것 같아서 배달 아. 플랫폼이고 뭐고 아. 네, 자영업자분들도 진짜요? 네. 아니 이게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9.8% 부가세 더하면은 10%가 넘어가요. 거의 11%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2만 원짜리 음식 팔면 네. 2,000원은 그냥 준다고요? 11% 정도. 네. 그거를 그냥 중개 수수료로 배달 뭐 이런 거 아니고. 아니고 배달 수수료 따로 있고. 아, 그래요. 뭐가 남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플러스 뭔가 얹어야지. 그러면 이제 치킨 값이 올랐으면 이제 그런 기사들 막 나오겠죠. 서민 음식 치킨 값 또 올라. 어디 뭐 비비큐부터 올렸다 그러면 거기 화살 막 떨어지고. 네, 교촌 네. 올렸다 그러면 화살 막 떨어지는데 또 먹을 건 먹고. 이 와중에도 김현우네 진짜. 네, 이 와중에도 도마님이 2만 원 또 아,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네. 끝나고 탕수육 사 먹으라고 2만 원.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아니, 방송 탕수육 끝나고 먹어요. 탕수육. 아이고, 근데
막걸리는 언제 가져오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 나 그거 네. 어제 네. 챙겨놓고 진짜 안 갖고 깜빡했어요. 아, 죄송해요, 네. 진짜. 그런 이제 뒷얘기들은 나중에 네. 이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들 기다리는 바람에 자, 클로징도 오늘 길게 못 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 바로 인사드리고 바로 떠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주말 계획들 있으십니까? 네, 그 얘기는 다음 나중에 댓글 통해서. 이번 주 주말 계획은 네네네. 다음 주 금요일에 듣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행복한 얼굴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빨리 끝낸다고요? 네, 수고